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우리나라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7호 레인저 연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조금 좀 언론의 그 보도가 좀 과장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75 레인저 연대는 미국의 특수부대 중에 중요한 부대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여기를 최정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미국에는 특수부대를 한 보통 그 티어 1, 티어 2, 티어 3 해가지고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그 티어 1에 해당하는 부대가 그야말로 가장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대가 그 델타 포스와 네브그루라고 해서 이 두 부대는 하나는 육군 소속이고 하나는 해군 소속인데 이 델타 포스가 후세인을 체포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빈라덴을 체포하고 이제 저거 한 사살한 부대는 대북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부대가 됩니다. 이 부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예를 미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특수부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소위 티어 2에 해당하는 부대들이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인저도 지금 이제는 티어 2에 해당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부대가 그 그린베레 중에서도 그린베레 5개 그 여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1여단에 해당하는 부대와 그다음에 레인저 연대 중에서 그 3개 대대 중에서 1개 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2개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이 부대들이 그냥 훈련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교대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군이 그걸 인정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교환식 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미국 그 주한미군 측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지금 북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수부대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그것도 계속 이제 왜냐면 부대 하나가 배치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몇 개월 단위로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환 배치, 특수부대 순환 배치를 하고 있었다.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75 레인저 연대라는 게 무슨 부대냐 하면은 사실 미국에 있어서는 특수부대의 시초와 같은 부대이긴 합니다. 네네. 그 이제 1942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든가 주요한 그 전투에 있어서 맨날 그 늘상 앞장서 가지고 그 힘든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전에도 참전도 하고 아니면 걸프전 아니면 파나마 전쟁 이런 데 참전을 해서 그야말로 그 가장 직접적인 타격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은 여기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뭐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적군의 그 지휘부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이 레인저 연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은 어떤 북한의 그 군의 지휘부라든가 아니면 그 WMD 그러니까 그 핵무기라든가 화학무기의 그런 제작 시설 같은 것들을 이 부대가 들어가서 그냥 타격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부숴버리는 임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같이 또 훈련에 참가했던 그 제1 그 특전단 그 이제 그린베레 그 팀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야말로 굉장히 좀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네. 팀 하나가 12명인데 우리 특전사 중대하고 똑같습니다. 12명이 굉장히 작은 인원인데 이게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에 있는 반군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자기가 대대, 심지어는 연대 정도 병력으로 작전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9.11 테러가 난 이후에 그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제 보복 작전을 할 때 9.11 테러 난 지 한 달 만에 그린베레 팀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팀이 10개의 팀이 들어가서 아프간 안에서 반군들과 같이 작전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해 버립니다.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요.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능력을 가진 특전 부대들이 배치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최정예가 아닐지 몰라도 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정예 부대인 건 맞거든요. 예. 이런 부대가 대한민국에 전진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순환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 네. 이 말은 지금 미국이 계속 북한을 지금 겨누고 있고 그야말로 그 한 번 뭔가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언제든 들어가서 이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네요. 예, 사실은 저는 이거 실제 투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부대가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그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 시점에 와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미 준비할 건 다 하고 연습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부대를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네. 그 뭐라고 그럴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것 이것에 예. 좀 더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셨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지금 시점에 공개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대북 경고 메시지도 하고 그다음에 네. 사실은 그 뭐 작년에 보도도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이제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작전 계획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걸 갖고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혹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네. 이럴 때 네. 이제 빨리 들어가서 어떤 이제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됐다고 하면은 일단 그 핵시설인데 들어가서 이걸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나쁜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이런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주요한 시설들을 저 목표를 파악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는 그 지금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 그러니까 IS를 상대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요인 암살, 요인 타격 작전을 수행을 네. 합니다. 예. 이게 이제 HVT 그러니까 하이발류 타겟, 고가치 표적 작전이라는 건데 결국 뭐냐 하면은 적의 그 가장 중요한 임무를 찾아낸 다음에 그 임무를 갖다 암살하고 저격하고 하는 임무를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참수 작전이란 거를 미국은 지금 이미 IS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 실제 하고 있는 그 병력의 가장 핵심이 그 무인기뿐만 아니라 지상의 특수부대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하던 것을 대한민국 가서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게 준비를 다 갖춰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면 또 한미가 연합도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군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였다고요. 예,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연평도, 그러니까 서북도서 지역에서는 그 전차포 사격 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은 천무라 그래서 우리의 신형 그 다련장 로켓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 북한이 얘기하는 방사포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다련장 로켓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신형 개발된 천무가 시험 발사가 되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특전부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미군 부대만 혼자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수한 특수부대인 예를 들어서 특전사나 아니면은 이제 해군 특수전 여단 UDT실 이런 부대들과 같이 지금 작전을 할 수 있게 연합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군 특수부대가 지금 우리 보도된 이 75 레인저와 제일 이제 공수특전단 이외에도 네이비실이 지금 와서 늘상 배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해군 네. 특전부대가 와 있고 그다음에 미 해병대에 소속된 특전부대도 지금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사진까지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미 그 육해공군의 이 육해공군 해병대의 특수부대가 전부 다 들어와서 지금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동찰이 발사장의 미사일 준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준비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자, 일단 네. 그 평양으로부터 주요한 그 어떤 발사체들, 이 덩어리들이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출발을 해서 이미 도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지에는 발사대 주변에 이미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이 로켓이 조립이 돼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비어 있는데 그 가림막만 쳐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수평 조립동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몇 단계로 나눠서 들어온 부품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끌고 가서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 작업이 지금 한참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2, 3일 내에는 발사할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조립을 한 것을 갖다가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 미사일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배선을 연결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발사 전까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태세를 갖춘다도 2, 3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준비는 발사를 위한 수순의 커다란 흐름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지장이 네. 없다.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8일에서 25일까지로 일단 예고를 했는데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어느 날짜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데이터상으로 한번 네. 봐서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보면은 북한이 이런 발사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한 게 2009년 대포동 2호, 그러니까 북한은 은하 2호라고 하죠. 여기 발사 때부터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공표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2009년에 4월 4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네. 하고 나서 4월 5일에 발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은하 3호가 2번을 발사했는데 그 2012년 4월에 발사한 건 실패하고 12월에 발사한 건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4월 발사 때는 예고를 하기를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겠다 그래놓고 4월 13일에 발사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월 발사 때는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12일에 발사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 세 번의 사례를 봤을 때 다 공표한 날에 네.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발사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네. 예를 들어서 2월 8일부터 25일이니까 아무래도 9일이나 10일이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관건은 기상입니다. 네. 기상이 안 좋아서 만약에 이렇게 막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하면은 로켓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북한에 제가 그 일기예보, 장기예보를 좀 보다 보니까 중기예보를 보니까 8일에 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8일에 눈이 오고 그다음에 9일, 10일에 눈이 안 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11일에 눈이 오고요. 12일에 안 오고 13일에 또 다시 오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재 기상이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네네. 결국은 8일 날 눈이 오기 전에 오전부터 눈이 온다고 하니 네. 눈이 오기 전에 곧바로 발사를 해버리거나 아, 아니면 예. 8일 날 눈이 오고 나서 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뭔가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는 발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이 왔는데 이걸 치우고 어느 정도 발사할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9일 뭐 오후나 아니면 이제 뭐 10일 오전 정도 해가지고 해서 네. 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예. 이제 결국 또 그 시기를 놓치면 계속 눈의 공격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눈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는 한 뭐 14일, 15일 이후 한 16일쯤에 발사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결국 북한도 이러한 기상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당연히 북한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길게 잡은 게 아닌가. 발사 예고 시간을 보통 이제 예전에 길게 잡아봐야 한 2주도 안 되게 잡았는데 이번은 거의 3주 가까이 잡지 않았습니까? 길게 잡았죠. 예. 굉장히 길게 잡았죠. 결국 그것은 그 어떤 기상 부분에 대한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기상 여건만 갖춰진다면 9일에서 10일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9시에서 10시 사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이 발사하는 시기는 오전 정도에 발사를 해서 그래서 이때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그 관측하기도 좀 편리하고 한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한 수시간 그러고 나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소위 이 애들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든 뭐든 간에 어느 궤도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어떤 신호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